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4강은 현장에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리고 의문 쓰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생각, 세 번째 논의전개 영감이. 의문 쓰기를 이제 아이들 보고 외자로 하라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이제 외자부터 딱 쓰고 이제 먼저 쳐다보는 거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쓰는데 또 지우거나 뭐 그러면서 하여튼 누구는 생각이 없다, 누구는 생각 중이다 그러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때 김정혜서? 내가 안 쓰고 계속 버틴다, 생각 중이다. 독서전 활동할 때 아니면 독후 활동할 때? 아무 때나. 우선 독서전 활동할 때는 우선 밑줄부터 저희가 제시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상하거나 중요하거나 뭐 궁금한 것, 그 세 가지 우선 밑줄을 먼저 긋고 거기에 우선 거기에 외에 붙여서 우선은 의무를 가져봐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독후 활동할 때는 저희 딱히 막 이렇게 왜 안 써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오래 버티는 저희 팀은 없어서 우선은 써놓고 나서 제가 혹시 뭔가 얘기하면 그때 이제 버티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버티는 아이들은 없어서. 그래요? 네네. 우선 일단 다 쓰고 봐요 아이들이. 저희 예. 근데 문제는 저희 팀은 오히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너무 빨리 써서 문제인 아이들. 빨리 써서. 네. 그럼 어떻게 빨리 쓰면? 이제 보고 뭔가 핑계를 다시 갖고 오게 하죠. 핑계를 대서. 예. 예를 들어 글자나 이렇게 봐서 대부분 빨리 쓰는 아이들은 글자를 잘 못 쓰는 아이도 있고 하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걔가 무슨 말을 하면 아까 그걸 글로 쓰고 오라고 이렇게 다시 써와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한 아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갖고 오면 이제 그런 부분 자꾸만 그 아이하고는 자꾸 딜을 하고요 제가. 그리고 한 아이는 이제 계속 밑줄을 많이 그어서 자기가 쓰고 지고 이게 그러니까 아예 안 쓰고 버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썼다 지웠다 본인이 썼다 지웠다 이런 형태로 버티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근데 걔가 서로 워낙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라서 어느 날은 지우지 말고 써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날은 그냥 자기가 노력한다고 판단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내비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아예 안 쓰고 버티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쓰라고 그러고 어떤 때 냅두고 그런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쓰라고. 보고 있다가 이제 좀 한번 좀 지우지 말라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덜 지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또 이제 또 어느 순간 제가 좀 거기에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또 막 지우면 또 지우지 말라고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고. 그때 그 본인의 그런 지도 방법의 느낌이 어때요? 좀 강제하거나 뭔가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아니면 애를 풀어주는 것 같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이가 저는 저보다는 아이의 태도를 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아이가 그걸 아주 심하게 강제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내지 아이가 그걸 뭐 강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고 약간 이건 있어요. 그 바로바로 갖고 오는 아이는 가져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막 쓰고 오면서 분명히 선생님이 이거는 저기 다시 써라고 할 거야 라고 갖고 와요. 그럼 그때 순간 저는 정말 이걸 반대해야 될까? 아니면 받아야 될까? 그런 이제 순간순간 고민은 들거든요. 그 얘기할 때 좀 그런데 네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냥 다시 써 그래. 네, 그렇게 해요. 알고 있네. 알고 있으면 다시 써. 이제 이렇게. 그럼 본인이 아니라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럼 아니면 처음에 안 된다 얘기했으니까 다시 써. 이렇게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아이들이 이제 제 수가 좀 뻔히 익히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달라지니까 매번 똑같아. 하여튼 그런 수가 있어요. 빨리 갖고 온 애들은. 의문 쓰기 시킬 때 별로 어려움이 없겠네. 우선은 아이들한테 거기에서 너의 생각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라고 좀 주문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저는 좀 제 수업의 문제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나라면 이렇게 쓰면 너라면 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말을 핑퐁을 좀 많이 해요. 그 이 아이 생각이 정확히 안 보이면 그래서 그 생각은 어떻게 나오게 돼? 이게 약간 이렇게 좀 그 자기 생각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혹시 이거를 의도적으로 말을 끌어내는 건 아닌가?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고민이거든요. 대신 저런 경우 어때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선생이 아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선생이 어떤 방향성을 끌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거기도? 어떤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수업할 때 의문각기 시킬 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왜를 어떻게 가져라, 어떻게 하라, 뭐 중간중간 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는 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문은 더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 뭐가 정답이 그 정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서. 네, 그래서 그 정답 찾는 형태로 자꾸 보여서 저는 이제 말을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끼는 형태로 이제 가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밑줄 치죠. 그러니까 이게 순간 보면은 이제 요 부분 고쳐 이거 더 추가해 라면서 그냥 꼭 밑줄만 치고 설명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이들이 내가 설명이 길어지면 길수록 교사의 설명 안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게 좀 있어서 아마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 편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아이에 따라서 누구한테 말을 많이 하고 누구한테 적게 하고 그러나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말이 주는 것 같고 제가요? 네. 처음 수업 때보다 줄고 그러나요? 네네. 처음부터는 많이 좀 줄었고요. 근데 이제 몇몇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라면을 자꾸만 쓰는 이제 아이거나 아니면 계속 지우거나 이런 아이에 한해서만 조금 뭔가를 하고 그거 이제 생각을 어떤 때는 어떤 아이는 자기 생각을 잘 쓰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봤을 때 이게 누가 봐도 잘 모를 때는 요거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봐 이런 정도는 말은 하는 것 같아요. 확장이라기보다는 그게 왜 이렇게 나왔어? 이런 정도로 좀 묻는 것 같아요. 잘 하는 것 같아. 뭐 할 말이 있는데. 될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 물어보세요. 뭐. 의문 저번에 아까 말한 대로 의문이 가장 큰 게 강제인데 외자로 써라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각은 일단 그만두고 일단 의문을 강제로 쓰게 시키는데 실제로 지금 우수하다는 애들도 독감 쓸 때 외자를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외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자는 정말 강제로 해서 쓰는 것이고 많은 애들이 자기 생각 풀었을 때는 외자로 안 하는 게 뭐에 배질 쉽지 않으니까 외자로 강제로 시키는 건데 그 아이들이 그걸 강제로 느낄까 안 느낄까는 별도 문제고 그 외자로 시키는 거 아니면 내가 중간에 개입하는 거 이런 거에서 여전히 선생님으로서 그런 건 어느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가는 거 아닌가. 내 가치나 내 방향대로 아이는 저마다 다른데 근데 아이마다 다르면 아이마다 다르게 뭔가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내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내용은 아니더라도 형식적으로 약간 그런 의문 아니 의심이나 불안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하세요?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람쥐한테 한번 질문해볼게요. 그림책 우리 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어른들 할 때 약간 스키마 방식을 많이 쓰기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제가 말을 좀 적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말을 시키고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 어땠는지. 그런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단수네. 아니 제가 그렇게 수업을 지금 2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지금은 제가 익숙해지는 적응해가는 과정인 거여서 막 그렇게 너무 거부감이 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빠네가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한 것도 없었고 그냥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했던 거라서 막 그런 강제적이라는 거는 못 느꼈고 일단 끌어가신다라는 정도만 느꼈어요. 어떤 방향으로 아, 끌어간다. 아, 아. 그러니까 춤추는 좀 어때? 저는 그림책 수업할 때 뭔가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제가 뭐 그림책이라는 것도 제가 어른으로 그림책을 보는 것도 생소한 데다 그림책을 두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야기 나누는 형태도 되게 접해보지 않은 어떤 뭐 어려운 책을 같이 읽고 이렇게 뭐 윤독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림책을 두고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서 저도 다람쥐랑 마찬가지로 이게 뭘까 하고 지금 적응해주는 과정이라서 빠네가 거기에서 뭘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끌어간다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끌고 갔나요? 저는 재작년에 언니들이랑 같이 저기서 스터디를 했었을 때 그 제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답을 쓰는 과정으로 쭉 시간을 보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의문이 아니라 나한테서 올라오는 의문이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재밌었는데 내가 의문을 할 때 언니가 왜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내 방식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니야 다시 써. 근데 이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도 않거든. 그러면 그랬을 때 아 내가 틀렸구나 여기서 요구하는 어떠한 그 틀이 있구나 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연구원인데 저기 효진 쌤. 이번에 한 번 들어보면 했잖아. 사고력이랑 연관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했는지 틀이 있는가 끌고간 느낌인가 안 느낌인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끌고 간다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같이 한다는 생각. 보통 저는 이제 그 분과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기억령 후에 그림책을 그 태희 선생님과 같이 잠깐 해봤고 그리고 그 전에 작년에 이제 스터디 함께 하면서 끌고 간다는 생각보다는 끌려간다는 생각을 조금 더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누가 태희 쌤이 끌려오고 우리가 끌려간다라는 이제 어떤 느낌을 받은 그것은 아마도 그 여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소통이나 관계에 관련된서 거기다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스키마에서 이제 요구하는 건 아니면 스키마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애씀이 필요하고 기억력이든 사고력이든 독해력이든 표현력이든 뭔가 좀 더 깊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좀 높고 내 생각은 좀 낮은가? 그러니까 조금 더 태희쌤이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다가가려고 애씀이 이것은 내 것을 함께 가져가면서 어떻게 융화하고 이렇게 내 것과 조율하는 과정이 아니고 태희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가고 싶다라는 그 욕구 때문에 이거 내가 끌려가고 있다. 내 것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 작년에는 좀 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깊어진 것은 있어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형태의 지금 스키마 참여가 아니고 저의 개인의 어떤 성장에 의해서 이제 스키마 연구원으로서도 계속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의 성장을 위해서 끌려갔던 그 과정이 오늘 저에게는 약간 긍정적으로 좀 다가오는 어떤 지점이 있어서 그 태희쌤이 끌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끌려간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은 사실 살짝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드는 것은 이거는 살짝 어느 면에서는 불친절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상세한 어떤 친절한 설명을 의도하에 배제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이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 소통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친절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한 개인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좀 친절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친절하고 불친절한 거를 지적 의존이라고 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적 의존으로 보면 친절한 게 훨씬 더 지적 의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불친절하다고는 느끼진 않았고 무친절, 친절이 없다. 애써 친절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불친절하진 않고 그게 약간 제주도의 습이랑 되게 결이 맞는 것 같은데 무친절. 근데 저는 그 아이들 수업할 때 저도 저는 좀 한번 친절하게 해보려고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뭔가 설명이 들어가면 애들은 정말 순간 멍 때리더라고요. 듣는 척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설명해 준 거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거기 우선 읽어봐 라고 딱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그거 가지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게 만약에 그게 많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 다음번에도 이게 그냥 또 물어봐요. 아이들은 또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의도구나.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 설명하고 뭘 하면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그 의문각기 할 때 왜가 아니라 정말 다른 걸 어떻게 뭐 언제 이런 거를 해서 봤더니 답이 너무 단답형으로만 나오거든요. 아이들 그런 거 했을 때 그래서 아이들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저희도 형식이 두 줄로 대답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나 언제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자기 식대로 의문을 갖게 되면 대답에서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아이한테 답을 쓰라고 하거든요. 이거 통과하고 싶으면 네가 이걸로 두 줄 답을 써. 그래서 나오면 통과시켜줄게. 그러면 이제 써보다가 아니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는 가거든요. 네. 그 불친절 떠나서 의문을 강제하는 거에 더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본인이 갖고 아까 말한 대로 관점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각을 못 해드려도 자기 생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삶만큼 자기 생각은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거나 그걸 표현을 못하는 아까 말한 대로 눌려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는 이권이라든가 그렇지 학위라든가 그런 돈이라든가 때문에 나를 마치 누르고 숨기고 그 사람 모양을 취하는 걸로 따라갈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형태로 가르친다고 해서 본인이 자기 생각을 죽이고 버리고 글로 가는 거는 난 없다고 봐요. 우리 연구원이 소수견이잖아요. 상당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나랑 생각이 다른데 정말 이렇구나 이게 진짜구나 깨쳤구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본인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러저러하게 표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설득이나 논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듣고서 저런 건가 보다 내가 생각한 게 저런 건가 보다라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우리 쪽에 재밌는 거는 수학생이 둘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분 지금 안 하지만 그분도 그랬어요. 그분이 수학 선생을 과외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방식을 그렇게 찾는데 수학에는 못 찾았대. 그래서 독서까지 온 거야. 독서 보니까 내가 수학을 애들 가르치는 방식이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독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생각보다 난 아이들도 그런데 어른은 더 그렇다고 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왜 안 하겠어요? 불편하지. 인정하면 그거를 주류강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제가 피곤해서 그냥 대충 뭐 난 정리가 안 됐고 대충 따라가 이렇게 되는 거고 난 저 바다가 뭔가 있다. 특히 이런 거에 이 정도 소수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그냥 비워두거나 이러지 않고 뭔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여기 기웃거리는 거거든요. 여기 측에서 상당수 그렇지 않은 뭐 남편들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비주류를 따라서 왜 뭐 학원 안 다니고 왜 그걸 왜 너무 힘들게 해. 그냥 남들처럼 따라가지.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아닌 거 특히 그런 것들은 본인이 뭔가 생각이 있다고 전제하는 건데 전 애들도 다 그렇다고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이래저래 해서 애를
생각을 끌고 오는 거에 상당수는 그거는 그렇게 서로 정해야 돼. 평가라는 의미로 그걸 정하는 거죠. 평가로 잘했어 못했어. 근데 학교는 그보다 훨씬 세죠. 점수도 매기고 다 뭐 쭉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포기하고 그걸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형태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사고력은 재밌는 게 독학에서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데 옛날 같으면 6학년 때 최고치를 찍고 중1 때 좀 멈췄다 중2 때 최고치를 찍고 중3 때 멈춰요. 중2 때까지 가요. 고등학교 올라간 데는 아주 예외적인 예 공부를 초월한 데는 고등학교 때도 사고가 높아져. 근데 공부를 못하거나 너무 잘하거나 공부에 크게 신경 안 쓰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고3 때도 독서하러 온 애들은 간혹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데면은 다 멈추기 뭐겠어. 내가 그걸 선택을 하는 거거든. 사고력을 죽이고 공부를 하겠다. 우리나라 공부는 사고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정답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논리를 이상하다가 아니라 어떤 식은 그럴듯하다고 자꾸 나를 설득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실제로 중3 때 멈추거든요. 멈추고 요즘 뭐 더 빨리 멈추든가 중2 때도 별로 좋은 글이 없네. 근데 애들도 그러는 것처럼 애들도 의식하거나 안 하건 선택을 하는 거거든. 내가 사고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공부 때문에 멈추는 것처럼 어른도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르쳐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더다 나는 권위도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학교도 권위가 그 개인의 권위인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학위나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자격증의 권위지. 자격증의 권위지. 물론 어느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교수가 그거는 그 선생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선생이 그걸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잘 하니까 나도 내가 배웠다 저 선생 때에 뭔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상당수는 내가 그런 싹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선생 통해서 그것이 키워지는 거거든.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개인적이 아니지. 우리 선생 이제 내 주례 선생이 이제 우리 김진균 선생인데 정말 놀라운 선생이야. 술로 애들 5명 데리고서 술 먹으면 1대1로 먹어. 그러니까 애들 한 잔 먹을 때 5잔을 먹어. 그리고 밤새 먹고 새벽에 잤나 안 잤나 그러고서 이제 시험 감독하고 그래. 또 뭐 그 대신에 정년퇴임하고 1년 만에 돌아왔어. 숙박을 배우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선생님이 유명한 사례가 고병권이라고 그 수유넘어 있잖아. 그 사람이 화학과 출신인데 대학원을 사회학과로 왔어요. 근데 니체를 쓰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거를 김선생이 이제 지도교수님은 지도교수겠죠. 그래서 설명해봐 그랬더니 말이 된다 그랬대. 그래서 그 선생이 다른 선생들한테 다 설득하고 다녔어. 내가 쓰는 게 맞는 거. 들어줘. 내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난 워낙 소심하니까 그 선생 집에 따라는 가는데 우리는 10년 때 선생 집을 돌고도 한 7명 정도 돌아. 근데 그 선생이 제일 마음에 드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밤새 먹는 거야. 딴 집에서 비싼 거 맛있는 거 먹고 그 집에 가서. 그러고서 이제 몇 번 갔는데 나도 따라가지. 나도 술을 좀 먹지만 말을 거의 못했어. 그 선생이 그걸 알았는지 나보고 노래를 시켰어. 그때 뭐 옛날 노래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옛날 노래 뭐 과거는 즐거웠단가 뭐 그런 노래 그걸 불렀어. 난 노래 흘러갔다. 과거는 흘러갔다. 그럴 때 그 선생이 나보고 그거 하니까 그게 주제가였던 연속곡이 생각난다고 한 번 더 부르라 그러더라고. 그게 상당히 거기서 약간 어떤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자신감이 좀 생겼어. 나가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나를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 잘했다고 하면 좀 불편할 거야. 잘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생각이 나네? 한 번 더 불러봐 그랬어. 그게 상당히 나를 이렇게 물려준 거야. 남들에 다 물려 있었다가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박사 때 나는 항상 삐딱한 거를 짚으니까 그때 내가 한 40 넘어서 다시 석사 박사를 다시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나보다 3년 밑이야. 근데 그 사람이 꼭
선배님 질문하시죠 그러다 아 미치는 거잖아 1번을 시키는 거라 미치는 거지 뭐. 그리고 나한테 제일 얇은 걸 줘. 한글로 된 6쪽짜리를 요약해 오는 거야. 남들은 영어로 30쪽, 50쪽짜리 요약하기 시키고 신고하시죠? 그러면서 줘요. 그런데 내가 하면은 다들 입 다물어. 뭔 얘기인지 몰라서. 다. 이게 하면은 저게 무슨 얘기지? 그래. 하여튼 참참해. 그래서 얘들 다음에 이렇게 시키거든. 근데 한 번은 그 얘기를 듣더니 이게 책의 핵심하고 이렇게 연결된다가 2달을 거쳐 자기가 설명을 해줬어. 근데 연결을 못 시키는 거를 2달이쯤 거쳐가지고 이게 책의 핵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너희들 대답해봐 그랬어. 그다음부터 애들이 내 얘기하면 이상한 애가 아니라 저건 어떤 심오한 얘기. 심오한 뜻이 있나? 그러면서 내가 달라지면서 내가 자꾸 중심으로 물어보게 되더라고. 그게 아주 큰 두 개의 경험이야. 나를 이렇게 본인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를 연결시켜 준 거거든. 그랬더니 내가 가더라고. 난 그게 삐딱해서 계속 그 주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내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그걸 선생님이 확 받아준 거거든. 그 다음부터는 그 느낌이 좀 없어요. 주변 아니라 자꾸 들어가려고 애를 써. 누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애들이고 어른이고 본인들이 뭔가 있는 거를 선생이나 누군가가 형식이 중요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본인 생각이 드러나게끔 끌어주는 거야. 본인 생각이 중요하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도 순간 느낌이 와야 돼. 그게 근데 그걸 칭찬하면 안 돼. 혼잣말처럼 혼자 느끼는 아까처럼 내 생각이 낫네. 옛날 생각이 낫네. 한 번 더 불러봐. 그게 진짜 칭찬이거든. 근데 생각보다 노래 잘하네. 그럼 그런 기분 애매하지. 애매해. 그게 아닌 거거든. 애들한테도 직접 칭찬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애가 그걸 느끼게끔 해주는 거라고. 의문이 그래요. 뭔가 있는 거야. 뭔가. 난 의문이 다 있다고 봐. 당연히 있어. 외자로 쓰는 건 형식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외자로 쓰는 거는 쓰기 편하게만 하는 거야. 거기서 아이가 뭔가 생각하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 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게 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잡아주면 돼. 그거는 강제고 뭐는 중요하지 않다고. 애들도 강제지 아닌지는 더 잘 느껴. 어른보다 더 잘 느껴. 강제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니야.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있어. 힘들어도. 잠깐 쉬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주쌤하고 그 다음에 지연쌤하고 그 다음에 여럿비하고는 앞에 강의 중간중간 잠깐 늦게 들어오셔갖고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모르시는 부분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